오늘은 드디어 2025년 올해의 소설! 제가 올해 총 330권 정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소설은 한 100권 정도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올해는 한국 문학이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한국 문학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제가 읽어본 소설 중 이거 정말 나 혼자에겐 아까운데 하는 올해의 소설 8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파리! 진짜 올해 읽은 단편 중에 가장 기괴했어요. 조혜은 작가 치즈 이야기. 저는 진짜 소름 돋게 잊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조혜은 작가는 요즘 한국 문학계에서 팬덤이 굉장히 강한 작가 중 한 명이죠. 예스24에서 뽑은 2025년 젊은 작가 대상 수상자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조혜은 작가가 이번이 2번째인데 이거는 진짜 표지가 예뻐서 사실 샀어요. 이게 표지만 보면 굉장히 달콤한 판타지 같잖아요. 아니면 그냥 맛있는 치즈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책은 서늘하고 쿰쿰하고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치즈로 변하고 외계인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독특한 이야기를 그려요. 특히 첫 번째 수록작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치즈 이야기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을 방치했던 엄마가 전신마비로 돌아오자 딸은 엄마를 똑같이 방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간에서 엄마가 서서히 치즈로 변해가요. 이제 그 모습을 본 딸은 엄마를 보면서 군침을 흘립니다. 너무 황홀하다며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치즈를 하나씩 음미하는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현실보다 더 잔혹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거 여름에 읽었는데 진짜 아주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현실이 좀 무료하시다면 블루치즈 한 조각을 사가지고 와인을 딱 한 잔 마시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상의 지루함이 확 달아나실 거예요. 7위. 이 책은 안 보셨어도 다들 이름은 알 것 같아요. 크러스너 호르커이 러슬러의 사탄탱고.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수상한 이후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가님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슬로가 누구지? 제 얄팍한 미천이 탄로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둘러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았었는데요. 이 책은 미리 경고합니다. 가독성이 0점이에요. 하지만 예술성은 만점! 줄바꿈 없는 할자가 진짜 막 덮치거든요. 저는 이걸 전자책으로 맨 처음에 봤는데 눈이 진짜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지독한 흐름에 적응하는 순간 아마 이 소설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읽었던 책 중 가장 어려웠지만 읽고 난 다음에 쾌감은 가장 강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배경은 몰락해가는 헝가리 집단 농장. 가난과 체념에 찌들린 사람들에게 과거의 영웅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희에 차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술집에서 막 탱고를 추죠. 하지만 그 환희의 밤이 끝나기도 전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진짜 희망이라는 거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절망의 묵시록이라고나 할까요? 구원 없는 세계를 이토록 멋지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은 힐링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힐링을 기대하면서 펼치기보다는 진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것에 구원을 받는가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카프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깊은 어둠의 심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아마 도전작이자 인생작이 될 거예요. 6등. 이건 저번 주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단숨에 뽑았습니다. 국내에도 팬이 너무 많은 작가죠. 히가시노 게이고 공허한 십자가. 사실 제가 추리소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추리소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도 4개나 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인생작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부동의 1위, 용의자 X의 헌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책을 다 밀쳐내고 2위를 차지한 책이에요. 이게 신간은 아니고요, 리커버인데요. 저는 이 유명한 책을 이번에야 읽었거든요. 소설은 2개의 살인사건을 교차시킵니다.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사랑스러운 딸을 잃은 한 부부. 범인은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우발적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전과자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도 그렇듯이 일본의 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가 봐요. 사형 선고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은 흘렀고 이 부부는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바로 전처가 살해당했다는 거죠. 가족을 2번이나 살인사건으로 잃은 이 남자. 그는 살인사건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게 됩니다. 책은 한마디로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복수란 무엇인가? 이게 정말 꽤 두꺼운 분량이거든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진짜 술술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서 뭔가 체할 것 같다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이 진짜 이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살인사건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가독성 좋게 또 재밌게 잘 풀어내고 있는지 정말 작가의 필력에 깜짝 놀랐어요. 특히 범죄 때문에 무너진 가족들에 대한 묘사가 진짜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에 입문하고 싶다면, 게이고의 팬이신데 이 책을 혹시 안 보셨다면 올겨울엔 이 책을 꼭 만나보세요. 5위, 올봄에 나온 그윽한 소설입니다. 백수린 작가 봄밤의 모든 것. 책은 제 마음을 가장 아련아련하게 뭔가 소녀스러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혹시 최은영 작가님이나 앤드류 포터 이런 사람들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책이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읽는 내내 봄밤에 핀 꽃의 향기를 이렇게 맡는 것처럼 그윽한 문장들에 취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은 진짜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 라는 말을 진짜 연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 중에서도 서정적이고 투명한 문체를 좋아하신다면 단연 백수린 작가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작가님 특유의 그 미세하면서도 여리여리한 감정에 대한 포착, 이 진짜 압권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라던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씩 소환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고개도 끄덕이게 되고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책은 장편은 아니고 7개의 단편이 모인 그런 소설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빛이 다가올 때라는 단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 단편은 평생 성실하게 교수의 길을 걷던 언니가 40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진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던 삶에 대한 고민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제 과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 소설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르거나 도파민이 터지는 요즘 소설들을 좋아하신다면 이 책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사건이나 갈등이 폭발한다거나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구조를 내면으로 삭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내향인이시라면 그리고 마음속에 여리여리하고 예민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이 책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거예요. 4위, 아마 이 책을 1위로 꼽으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2025년 한국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 이동진 평론가도 이 책을 올해의 소설로 뽑았고요. 특히 한국인의 삶의 문제가 잘 녹아져 있다면서 극찬을 했었죠. 신영철 평론가는 김혜란 작가는 원래 사회학자였다 라면서 또 멋진 추천사를 써주셨고, 도대체 어떤 소설이길래 이렇게 찬사가 쏟아졌을까요? 진짜 첫 장만 넘겨봐도 아실 것 같아요. 문장이 아주 정확하고 우리 지금 사회 문제를 아주 잘 포착해냈습니다. 특히 저처럼 30대 후반이나 40대시라면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부터 코로나, 그리고 위태로운 창업 이야기까지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고 또 몸소 겪는 팍팍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방울방울 터질 것처럼 아주 아프진 않은데 읽다 보면 목구멍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하는 이물감이 올라오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단편집도 총 7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좋은 이웃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이사할 집을 찾고 있는 그런 전셋집에 사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단편 속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집이나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었던 우리 자신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 단편은 특히 부부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리게 된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저도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 한구석이 진짜 시리더라고요. 정말 과거의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나는 올바로 잘 자란 건가? 아니면 난 정말 평범한 어른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안녕이라 그랬어는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나의 지나간 시간들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또 작별 인사를 건네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2025년 평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독자들에게도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소설, 바로 이 책 아닐까 싶습니다. 3위, 이 책은 정말 못 맞추실 거예요. 아마 읽으신 분도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모 톨스의
테이블 포트입니다. 사실 제가 오레오 소설 특집을 늦게 만든 이유가 다 있어요. 바로 이 책을 사놓고 못 읽어서인데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서 대충 읽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을 거야, 꼭 읽을 거야 해놓고 결국에는 몇 개월 동안 읽지 않고 이렇게 방치만 해뒀다가 연말인데 빨리 읽어야지 하고 읽었거든요.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 분명히 읽고 나면 랭킹 3위 안에는 꼭 들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네요. 그리고 딱 3위가 적당했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이모토울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전형적인 세련된 미국 스타일의 작가예요. 특히 이번 책은 단편집이고요. 단편 하나하나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하나의 영화 같아요. 특히 단편 중에는 포르스터가 등장하는 그런 단편도 있거든요. 한 작가 지망생이 포르스터의 사인을 위조하다가 나중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 포르스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단편집이 왜 1위가 아니라 이 책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편 헐리우드의 2부 때문인데요. 그 2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앞에 단편들은 진짜 하나하나 다 훌륭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달려있는 중편 2부가 다 깎아먹었어요. 모스크바의 신사의 그 압도적인 감동을 기대하시는 독자라면 아마 분명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스피노버식으로 전작에 인기 있던 캐릭터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사라거나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복제의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밥을 되게 잘 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디저트가 나왔는데 너무 맛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먹다가 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점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솔직히 좀 호불호도 갈릴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단편집이기 때문에 단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재미없어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이 작가님은 단편보다는 장편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3위로 꼽은 이유는 삶이 바뀌는 거는 언제나 거대한 결심이나 선택 같은 게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 앉은 단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우아하고 재치있고 유머스러운 그런 단편집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한국 소설 보시느라고 외국 소설을 별로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만나보세요. 자, 그럼 이제 두 권만 남았네요. 두 권은 뭔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혼모노랑 절창입니다. 둘 중에 뭐가 2등일까요? 그럼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2등 혼모노. 진짜 성혜나 작가는 오레오 작가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긴장해야 될 서사 성혜나라는 장르의 탄생. 진짜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책 중에 하나죠. 이미 알라딘에서 독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독서계 셀러 박정민 배우가 추천사를 써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보면 되는데. 솔직히 저도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띠지에 낚여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낚일만 한 것 같아요. 혼모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편 소설의 묘미를 영화적으로 가장 잘 살린 책이에요. 단편 하나하나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밀도가 굉장히 높고 한국 사회의 계층과 세대 간 대립을 도파민 팡팡 터지게 잘 뽑아냅니다. 무당, 원정 출산, 고문실까지. 이미 소재부터 진짜 압도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재만 자극적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읽기 좋은 문장을 뽑아내는 필력, 바로 성혜나 작가. 사실 저는 혼모노를 읽고 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동안 안 읽어봤던 성혜나 작가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 읽어보고 나서 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성혜나 작가님은 진짜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잔잔한 힐링부터 도파민 터지는 서사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그런 작가님이에요. 물론 혼모노는 호불호가 좀 갈리실 수도 있어요. 일단 단편집인지 모르고 읽으셨던 분들은 난 단편 싫은데 괜히 읽었다 라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아주 따따해지는 힐링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묵직한 교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파민 터지는 전개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MG 감성이 조금 강한 소설이라 그런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편 소설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가장 확실하게 날려버린 책. 그리고 요즘 뉴스 기사 중에서 MG 세대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아마 이 책이 그런 현상에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특한 책이라 더더욱 2등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은 자동적으로 절창입니다. 정말 이 책을 읽지 않고 2025년 한국 소설을 논하지 마세요. 이 책은 구병모 작가가 도달한 가장 완벽한 책 중 하나입니다. 만연체 문장을 기꺼이 읽게 만드는 그런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니까요. 그래서 절창은 가독성보다는 문장의 밀도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줄거리는 약간 판타지스러운 구석이 있는데요. 보육원에서 자란 한 소녀는 상처에 손을 대며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그녀를 외딴 저택에 가둬둔 수수께끼의 사업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이거 웹소설인가 싶긴 한데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 사업가는 온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도 그녀와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아요. 대신 문학 입주 튜터를 고용해서 그녀에게 책을 읽게 하는 뭔가 이 기묘하고 서늘한 관계, 파가의 잔혹함과 아가미의 몽환미가 뭔가 절묘하게 합쳐진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구병모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셔야 될 책입니다. 사실 2등인 혼모노랑 이거랑 놓고 봤을 때 뭘 1등으로 꼽을 것인가 하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절창을 뽑게 된 건 장편만이 줄 수 있는 그 지독한 깊이 혹은 울림 때문이었어요. 특히 수천 권이 가득한 서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서 주인공이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 같아. 또 구병모 작가님이 진심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아주 좋았던 대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창은 스토리도 재밌지만 구병모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담겨있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내공도 느껴지고 문장도 감칠맛 났더라고요. 아름다운데 잔인한. 그래서 눈부셨던 올해 최고의 소설 1위는 절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소설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소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내년에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쓰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책들을 또 골라내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